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지난 몇 주간 비형 간염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부터는 비형 간염의 치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비형 간염 치료를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약물을 써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할 준비 되셨죠? 완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오인데 부분적으로는 예. 좀 알아듣기 힘드시죠?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완치를 엄밀히 정의하면요, 몸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혈액에서뿐만 아니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서도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완치인데, 현재 사용 중인 약물들은 혈액에서는 바이러스를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간세포 내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다 없애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완치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요, 장기간 항바이러스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몸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하진 않지만 일부 환자에서 비형 간염 치료로 완치를 경험할 수 있다. 비형 간염 치료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료제가 주사제에서 경구용 약제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1990년대 중반에 경구약제가 처음 나오기 전에는 소위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인체 면역 물질을 사용해서 비형 간염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인터페론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면역 반응 물질인데 이것을 화학적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환자들에게 비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다른 질환에서도 이 인터페론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예를 들어 피부암 같은데 아직도 인터페론을 쓰고 있는데, 이 인터페론의 작용 원리는 인체의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면역 세포가 공격하게 함으로써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만 없애는 게 아니고 간세포도 깨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페론 주사를 맞고 나면 발열, 두통, 오한, 이런 감기 증상이 아주 심했고, 또 주사제다 보니까 또 일주일에 3번을 맞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또 반응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인터페론이라는 주사제 치료 후에 1990년대 중반에 바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경구용 약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초기에 나온 경구용 약제들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긴 했는데, 바이러스가 이 약물의 내성을 보이게 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성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도 약물의 내성을 보이는 그 변이종이 나타나게 되면서, 초기에 나온 비형 간염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고 간에 또 염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성 문제가 없는 경구용 약제가 속속 개발되게 된 것이죠. 네, 이 질문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비형 간염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냐? 나중에 C형 간염 편에서 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C형 간염은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B형 간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을 하고 또 간에 손상을 준다, 염증을 준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비형 간염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반대로 비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이 없고 혈액에서 아예 검출이 안 된다든지 아주 소량만 검출되고 또 간 손상도 전혀 없다든지, 이러면 비형 간염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비형 간염 치료제의 한계점 때문에 그런데요. C형 간염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치료하고도. 근데 비형 간염 치료제는 오랜 시간 치료를 해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치료 대상을 그래서 이제 제한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바이러스가 증식은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활동성이라고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그냥 증식만 한다고 해서 활동성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증식은 하는데 간 수치 있죠? 우리 예전에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AST, ALT는 늘 정상을 보이는 분들, 간 손상이 없는 거잖아요. 간에 염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만 있고 간의 염증 수치는 정상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 환자분이 간경변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가 이제 또 중요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많이 나온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비형 간염 환자가 항바이러스 치료,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러스가 순해가지고 증식도 잘 일으키지 않고 간에 몰래 들어와서 얌전히 있으면서 간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요, 굳이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래 오시는 분들 60세, 70세 넘은 환자분들 한 번도 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않으셨는데 간도 깨끗하고 늘 간 수치도 정상이고 바이러스도 아주 소량만 나오는 그런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비형 간염 치료의 목표를 여러 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단계의 목표라고 하면 간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의 목표입니다. 자,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 질환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형 간염이 방치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시면 간경화나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비형 간염 치료를 적절히 잘 함으로써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간질환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최대한이죠. 모든 환자분께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간질환으로 사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요, 간질환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간경변증이 이미 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도 많이 드시고 또 살도 찌고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간경화가 심해질 수가 있겠죠. 간경화가 심해지면 복수 황달, 정맥류 출혈 이런 합병증이 생기거나 또 간암이 생기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간질환이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절히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면 이미 간경변증이 온 분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목표가 바로 이 간질환의 진행을 막는 것이다.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의 목표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약물을 처방하고 실제 보는 게 뭐냐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치료 전에 바이러스 양이 엄청 많고 또 간 수치가 높았던 분들을 실제 투약을 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싹 혈액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적인 목표는 표면 항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인데 이게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요, 가장 높은 단계는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 간질환 진행을 예방하는 것, 혈중에서 바이러스의 검출을 미검출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비형 간염 치료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죠. 비형 간염 좋은 약물이 90년대 중반에 개발되고 나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살아난 분도 있고 당장 간이식이 필요했는데 약을 적절히 잘 복용해서 간이식 없이 오랫동안 장기 생존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제 환자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50대 중반에 회사 중역이던 분인데 회사 스트레스, 야근 또 술자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비형 간염 상태에서 간경화가 오고 관리를 안 하셔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심해서 저한테 처음 오셨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간이 너무나 쭈그러들어가지고 간이식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지만 간이식이 쉽지 않죠. 간 공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일단 벌어보자 해서 항바이러스를 얼른 투여를 하고 다행히 그 환자분이 복용도 잘 하시고 또 금주도 하시고 생활 습관을 잘 하시는 바람에 황달이 싹 없어지고요. 복수도 한 6개월, 1년 돼선 싹 없어지고 처음에 아주 울퉁불퉁하던 간이 재생을 해가지고 간도 정상 크기로 됐습니다. 물론 간경화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합병증이 없는 간경화 상태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분, 이분 말고도 아주 많은 분들이 비형 간염 치료제의 덕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비형 간염 치료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비형 간염 치료, 어떤 환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분들 또 다른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안녕!